안녕하세요 여러분, 러지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한인잡이랑 로컬잡 제가 면접을 봤었는데 이제 면접을 본 후기랑 그리고 면접 볼 때 실제로 저에게 물어봤던 질문들을 제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캐나다에서 구직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던 곳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라멘집 서버, 그리고 스시집 서버, 그리고 이제 쿠키집, 쿠키 가게에서 12월 한 달 동안 이제 그 연말, 크리스마스랑 연말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한 달 동안 일할 시즈널 스태프를 구한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카페, 로컬 카페 3곳, 그래서 총 6군데를 제가 면접을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그냥 일을 빨리 시작하고 빨리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막 라멘집, 스시집 이런 곳에 또 제가 지원을 막 다 했었거든요. 레주메 드랍도 하고 인디드로 지원도 하고 그랬는데 라멘집, 스시집 이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저녁 한 막 9시, 10시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강아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늦은 시간까지는 제가 근무가 어려운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 여기 뭐 다운타운이든 이제 뭐 인디드로 봤을 때 조건이 괜찮은 곳에는 제가 다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강아지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는 카페 위주로 제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늦어도 6시 정도에는 끝나니까 제 그런 생활이랑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스시집 이런 레스토랑은 제가 지원을 하지 않았고 카페로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제 제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바로 이렇게 면접 질문을 하진 않고 제가 밴쿠버에 온 지 한 2달 정도 됐을 때부터 제가 구직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다들 처음에는 스몰 토크로 시작을 해요. 밴쿠버에 언제 왔냐? 2달 전에 왔다. 그럼 지금까지 밴쿠버 어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스몰 토크를 먼저 하고 긴장이 조금 풀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가 준비한 질문들을 저에게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서버로 지원을 했을 때 저에게 실제로 물어봤던 면접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공통된 질문이 왜 우리 가게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지원 동기를 물어봤었고 이제 한 가지 답변 팁을 드리면 왜 우리 가게에 지원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질문을 무조건 열이면 열 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가게에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게를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을 때 이제 거기에서 구글에 나오는 후기 있잖아요. 구글에 나오는 후기도 몇 개 읽어보고 그리고 여기 대표 메뉴가 뭔지 여기서 인기 메뉴가 뭔지를 제가 미리 알아서 공부를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봤던 라멘집을 예시로 들면 라멘집 매니저가 저에게 왜 우리 가게에 지원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답변으로 일단 내가 평소에 라멘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다양한 라멘을 먹어보는 그런 경험을 나는 좋아한다.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 가게 인기 메뉴에 이러한 라멘이 있더라. 그런데 나는 평소에도 나는 그런 라멘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내가 여기 라멘집의 서버가 된다면 만약에 손님들이 나에게 어떤 라멘을 추천해주고 싶은지 물어보거나 이 라멘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물어봤을 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고 손님의 니즈에 따라서 나는 그런 라멘을 추천해줄 수 있다. 왜냐면 내가 평소에 그런 라면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라고 저는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왜 서버가 하고 싶은지 그런데 이 의미는 뭐 쿡도 있고 뭐 바리스타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런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잡이 있는데 왜 굳이 그런 뭐 쿡, 바리스타 뭐 이런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 왜 서버가 하고 싶은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왜 서버가 하고 싶은지 저에게 물어봤었고 우리 가게는 바쁜 근무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바쁜 와중에 너가 어떻게 행동을 할 건지 대처를 할 건지 저에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저는 답변으로 일단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내가 정해서 그것들을 실천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동료들이랑 같이 무슨 트러블이 있거나 동료들과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지낼 건지, 뭐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이전에 이렇게 일을 해봤을 때 동료들이랑 어떻게 잘 지냈는지 물어봤었는데, 그리고 이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늦게까지 문을 여니까 면접 때 항상 물어봤던 게, 우리는 저녁 몇 시까지 한다, 이때 우리 시간표는 스케줄은 돌아가면서 클로징을 하는데 이 부분 괜찮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습니다. 제가 스시집도 면접을 봤는데 이 스시집은 한인잡이었어요. 한인잡 스시집이었는데, 제가 여기는 굉장히, 제가 어쨌든 캐나다에 온 이유가 제 영어 실력을 지금보다 더 이렇게 늘리고 싶어서 온 거였는데, 스시집의 분위기가 다들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했고요. 왜냐면은 거기에는 로컬 직원이 한 명도 없이 주방, 서버, 매니저 모두가 다 한국인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왜 제가 면접을 보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런 가게 분위기나 뭐 직원들의 그런 행동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다들 한국말로, 뭐 이거 주문 나가야 돼, 뭐 이거 했어, 뭐 저거 했어, 이거 어디로 가면 돼요, 약간 이런 식으로 다 모두가 다 한국말로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기다리는 중에도 여기가 한국인지 여기가 캐나다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한인잡은 제가 그래서 스시집 이후로는 한인잡을 제가 찾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면접을 기다리면서 그 식당의 분위기나 그리고 직원들이 서로 대화를 할 때 자기 나라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서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지를 꼭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 매니저나 조금 이제 직급이 있는 그런 스텝이 그냥 일반 서버나 쿡한테 어떻게 언행을 하는지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기가 직급이 있어도 너무 경우 없이 이야기를 하거나 조금은 좀 이렇게 좀 쎄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매니저나 뭐 좀 직급 있는 사람이 스태프들한테, 일반 스태프한테 이야기를 할 때 살짝 쎄한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을 기다리면서 식당의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 직원분들이 어떤 언어로 소통을 하는지, 만약에 거기에 뭐 특정 직원분들이 많은 곳인데 그들이 영어가 아니라 자기들 언어로 대화를 하면은 추후에 같이 일을 할 때 굉장히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좀 잘 확인을 하시면 여기 식당이나 카페가 나랑 맞는지 아닌지를 그래도 조금은 처음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식당이든 카페든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거는 왜 우리 카페에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랬을 때 저는 카페에 왜 지원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을 때 구글에 그 카페를 검색을 해봐서 또 어떤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저에게 물어보면, 예시를 들면 제가 면접을 봤던 카페 중에 한 곳은 통 유리창이 엄청 이렇게 잘 예쁘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왜 우리 카페를 지원했는지 매니저가 물어봤을 때, 카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카페가 음료랑 뭐 샌드위치, 베이커리 종류, 막 쿠키, 머핀, 빵 종류 엄청 많이 팔아요. 제가 면접 봤던 이 세 곳도 다 브런치 카페였어요. 그래서 왜 우리 카페를 지원했는지 매니저가 물어보면, 바리스타로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일했던 카페도 그런 샌드위치나 뭐 머핀 이런 베이커리 종류들을 함께 팔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일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잘 빨리 배울 수 있고, 큰 창문으로 이런 햇살들이 들어오는 너의 카페가 너무너무 예쁘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손님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저에게 물어봤고요. 만약에 커피를 손님에게 만들어서 줬는데 손님이 이 커피가 너무 달다고 해.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거는 라멘집에서도 저에게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일단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로컬 잡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조금 제가 알려드리면, 먼저 손님의 그런 상황과 마음을 공감해준다. 그리고 매니저에게 컴플레인을 공유하고 이 컴플레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매니저와 함께 상의하에 컴플레인을 처리한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가장 모범적인 답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브런치도 많이 하기 때문에 브런치로 뭐 빵이나 샌드위치 이런 것들을 판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직접 카페에서 만들거든요. 카페에서 만들어서 손님한테 주기 때문에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수 있는지, 요리 같은 거 좋아하는지도 적지 않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일했던 로컬 카페 3곳 전부 다 라떼아트를 해서 손님에게 음료를 제공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볼 때도 라떼아트 할 수 있는지 했을 때 어떤 모양까지 가능한지 그런 것도 세세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라떼아트의 기준이 낮은 카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트만 해도 괜찮아요. 하트만 해도 괜찮은데, 조금 라떼아트의 그런 수준이 조금 있는 그런 카페는 로제타까지 하길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 한국에서 시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라떼아트 조금 연습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했던 또 이 3곳 전부 다 자동 스팀이 아니라 수동 스팀 기계를 사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 스팀을 사용하는데 이걸 다뤄본 적이 있는지, 다룰 수 있는지 물어봤고요. 그래서 저는 다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카페에서 트라이얼을 할 때 커피 추출하는 그런 과정, 스팀기, 수동 스팀 사용하는 그런 과정, 모습, 그리고 이제 라떼아트까지 만드는 그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트라이얼을 그렇게 2시간 정도 그렇게 트라이얼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면접을 봤던 곳들은 대부분 30분 정도, 3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면접을 합격하면은 일을 하게 되는 건 맞지만 본격적으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트라이얼, 어떤 곳은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평균 2시간 정도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서버로 일을 했을 때 손님들 주문 받고 음식 서빙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까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것 같고, 카페 같은 경우에는 손님 주문 받는 거를 가장 많은 시간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내 음료, 제가 마실 음료를 커피 추출하는 거, 스팀하는 거, 그리고 라떼아트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트라이얼을 진행을 해서 이제 그 트라이얼을 통과를 하면은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면접 볼 때는 진짜 엄청 떨리거든요. 왜냐면은 영어로 보는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엄청 떨리는데, 이제 몇 번 이렇게 인터뷰를 보다 보면은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느낌이에요. 비슷한 질문들을 계속 받기 때문에 면접을 보고 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핸드폰 메모장이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내가 받았던 질문들을 한번 쭉 적어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할 건지를 또 미리 적어두면은 다른 면접에서 그 질문을 물어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A 식당, B 식당, C 식당에서 각각 다른 질문들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다 비슷한 질문들을 물어봐요. 왜냐면은 서버라는 포지션에 우리가 지원을 했기 때문에, 또는 A 카페, B 카페, C 카페 서로 다 비슷한 질문들을 물어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바리스타라는 같은 포지션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면접 질문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핸드폰 메모장에 적어두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를 해두면은 그 다음에 있을 면접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면접에 대한 노하우가 생기기 때문에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뒤부터는 막 그렇게 엄청 떨리거나 막 긴장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실제 면접 봤던 후기랑 면접 질문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카페 바리스타로 구직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는 꼭 굳이 내가 바리스타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캐나다에서 카페를 갔을 때 그런 직원분이 뭐라고 물어보는지를 일단은 이해를 해야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제가 그래도 3군데 로컬 카페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바리스타가 사용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카페에서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리는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